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안화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또 중국과 위안에 직거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거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위안화를 받아 가지고 뭐 석유로 수입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달러 표시로 수입을 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위안화를 한 번쯤은 언급할 때가 됐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25일인데요. 4월 25일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5를 돌파했어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249원 80전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뭐 1250원이죠. 아마 인덱스가 102는 돌파할 것 같으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1250원대 중반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선 먼저 드리면서 위안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안화 환율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율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그래서 연초에는 달러 강세 현상이 일반화되는 시기에도 중국 위안화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4월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 반전을 했어요. 1개월 동안에 홍콩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6.50위안, 달러당 6.50위안을 아마 돌파한 거로 지금 추정되는데 이게 6.3에서 올라왔으니까 약 한 5% 정도 상승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최근 저점 대비로. 그런데 지금 이제 6.50까지 이제 올라간 위안 환율이 달러당 6.50 위안이죠. 아마 6.8 내지는 7.0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안화 약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별 설득력은 없어요. 2021년 초에는 위안화 강세가 됐는데 그때도 뭐 미국 금리는 오르고 있었고 또뭐 기준금리를 뭐 0.5% 인상한다는 얘기 그때부터 나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M2 기준, 그러니까 총통합 기준으로는 중국은 GDP 대비 거의 뭐 2배가 넘잖아요. 200,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뭐 GDP와 얼추 비슷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로다가 미국 밖에서 돌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GDP를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약 2배 정도 풀려가 있다. 2배가 아닌지요. 4배 정도 풀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 못지않게 양적 완화 정책을 해왔어요. 국내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왜 중국 얘기는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도 일본 못지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만 강조했거든요. 사실은 원래 1월 기준, 그러니까 지난 1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그 M2 기준으로는 GDP의 약 한 240% 가까이 그 통화량이 증가돼가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 한 1년간은 위안화 강세였지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양적 완화 정책은 중국은 지속하고 미국은 양적 긴축을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위안화 약세다. 이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 그렇다면 최근 위안화 약세 배경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이제 돈이 유출되고 있어요. 특히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어요. 시장 금리가 이제 미국도 2.9%까지 올랐죠. 그럼 중국 10년물 국채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용도 예를 들어서 중국 국채와 미국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그 상환 능력이 더군다나 기축통화국가니까 발권력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받아가면서. 근데 중국은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환이 불투명하잖아요. 실제로 헝다그룹에서 상환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국채가 과연 이제 금리가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면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위안화가 환율이 이제 오르는 이유죠. 거기다가 외채가 많잖아요. 중국이 외채는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달러 표시 국채면 외채면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1년 만에 그 10년물이 약 한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이니까 매년 2%씩 이제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죠. 그럼 10년이면 그 20%그 채권 시세 차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들어간 돈이 빠져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와 신용도가 낮은 중국 국채 금리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G20 국가 중에서는 일본만큼이나 일본 다음이죠. 보능통화 중심이 그거고 M2 기준으로 하면 일본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도 양적 완화 정책을 했고 그 결과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올랐죠. 중국도 돈을 빌려가지고 M2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앙은행이 공급해도 M2에 포함되지만은 대출을 해도 M2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심 경제 정책을 하니까 부채가 많이 증가하면서 중국도 M2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은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대출금 부분만 얘기하면 중국이 일본보다 더 양적 완화가 더 심각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때문에 위안화 약세라는 얘기는 원래 연초까지는 강세였기 때문에 설득이 없다. 지금은 시장금리가 미국과 중국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장기채가.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들어간 돈도 빼내야 된다. 더군다나 외채가 많은 중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 보는 것이 정확한 그 분석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서방 측이 제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역 봉쇄, 그 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봉쇄, 그러니까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최근에 더 증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반전된 거 아니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때문에 아마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중국에서 중국 정부로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위안화가 약세로 반전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시작인데 그럼 미국 금리는 지금도 오르는 중이니까 중국이 붙들고 있다 하면 금리를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갈 거다. 그렇다면 들어올 돈은 또 없겠죠. 금리가 미국이 유리하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장기 금리는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으면, 특히 외채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6.8 내지 달러당입니다.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붙들었지만은 지금 장기채 금리가 미국과 중국이 비슷해지면 중국에서 빠져나올 돈은 있어도 중국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